오늘은 저한테 가장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 이 우레탄 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보통 비즈공예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이 투명한 우레탄 줄을 가장 많이 쓰시거든요. 저도 원래 요거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 하얀 색상으로 되어 있는 우레탄 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은 이 우레탄 줄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 우레탄 줄이랑 비즈 바늘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우레탄 줄 같은 경우에는 0.5mm로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엄청 강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하얀색 우레탄 줄 같은 경우에는 잡아당겼을 때 엄청 잘 늘어나면서 쫀쫀하고 탄성이 강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 갈래로 꼬여서 묶여 있는 거거든요. 살짝 잡아당겨서 보면은 실이,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여러 갈래로 묶여져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지금 일반 투명한 우레탄 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가닥으로 그냥 쭉 이어진 거지만, 이 고탄성 우레탄 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갈래의 줄이 꼬여서 묶여 있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사용했을 때는 이 줄이 되게 쫀쫀하고 튼튼한 느낌이 들어서 이 줄로 바꾸고 나서 엄청 더 튼튼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더 탄력도, 그러니까 탄성이 더 강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줄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구매했을 때는 사이즈는 이게 0.8mm인데 0.5mm랑 비교해서 만져봤을 때에는 더 두꺼운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실제로. 0.8mm이지만 더 얇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두 개를 같이 한번 잡아당겨 볼게요. 두 개를 같이 잡아당기니까, 네, 보이시나요? 두 개를 같이 잡아당기니까 얘가 이 하얀색이 더 잘 늘어나서 투명한 우레탄 줄이 손에서 놓쳐졌어요. 이제 비즈 바늘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우레탄 줄을 이렇게 쭉 길게 뽑아주는데, 두 겹을 포개쓸 때 60cm 정도가 될 수 있게 두 겹으로 줄을 만들어주세요. 줄을 길게 이렇게 뽑아서 줄을 만들어주고, 앞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원석은 이게 6mm 그리고 4mm 이렇게 원석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쪽 끝부분에 줄이 원형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비즈 바늘 끝에 보면은 이렇게 갈고리 모양처럼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 우레탄 줄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리고 비즈 바늘을 잡기 편한 위치에 잡으신 다음에 원석을 하나씩 끼워주면 되세요. 네, 한 요 정도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 끝쪽이 엄청 날카롭지 않아서 만졌을 때 실제 바늘처럼 따갑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원석들을 끝에 보내준 다음에 살살살 이렇게 끝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걸어뒀던 갈고리를 다시 빼주고, 이 실을 잘라주면은 이렇게 손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편하게 원석을 끼울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6mm 같은 경우에는 두 줄을 끼우게 되면 훨씬 더 한 줄로 했을 때보다 조금 더 탄성이 있고 튼튼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제 4mm짜리 작업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4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줄이 들어가게 되면 너무 공간이 좁아져서 끼이는 느낌이 나서 한 줄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줄은 작업을 어떻게 하냐? 똑같이 실을 걸어주는데 아까랑 다르게 여기를 짧게 잡고 이렇게 해서 실을 걸어줍니다. 아까처럼 편하신 위치에 손을 잡고 원석을 넣어주세요. 네, 아까랑 똑같이 맨 끝부분에 보낸 다음에 이렇게 빼주고, 그리고 갈고리를 풀어준 다음에 실을 잘라주고 매듭을 묶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큰 비즈 바늘은 사용을 하면 되고, 큰 비즈 바늘 같은 경우에는 섬세한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일자로 쭉 만들 때 엄청 편리하고 이렇게 좀 튼튼한 펜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할 때 수월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비즈 바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원석 팔찌 만들 때에도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섬세한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섬세한 작업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기교가 많이 들어가 있는 팔찌, 키링, 비즈 바늘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6cm거든요. 저는 이 사이즈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아서 가장 편리해서 이걸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용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간에 벌어지는 형태의 비즈 바늘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 안 벌어지거든요. 혹시 저처럼 안 벌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쪽집게나 니퍼, 다른 기구들이 있으면 저는 뭐든지 손에 잡히는 걸로 다 하거든요. 이런 것도 있으면 다 하는데 이렇게 다른 장비로 얘를 살짝 잡아주면 이렇게 쉽게 벌어집니다. 손으로 잡아준 다음에 실을 걸쳐줍니다. 그리고 비즈를 넣어볼게요. 비즈를 넣어주고 이렇게 실 뒤로 비즈를 보내준 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 간단한 꽃비즈를 만들 때도 엄청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꽃비즈를 만들 때도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아까 같이 이렇게 큰 비즈 같은 경우에는 통과를 해야 되는 길이가 엄청 길기 때문에 만들 때 조금 더 불편함이 있는데 이 비즈 바늘 같은 경우에는 통과를 할 때 진짜로 바느질 하는 것처럼 말랑말랑하고 유연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제가 작업했던 거를 이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짜로 바느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즈를 다 끼워주고 이렇게 조금 복잡한 작업이 진행이 될 때도 이렇게 잘 찾아서 지금 실이 엄청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텐션이 장난이 아니네요. 부러지겠어. 네, 이렇게 섬세한 작업을 할 때 엄청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즈 바늘입니다. 사이가 잘 안 벌어진다 하신다면은 아까처럼 쪽집게 아니면 이렇게 평집게로 저처럼 활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제품은 알리바바에서 구매를 했고요. 블루진주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를 할까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시방편으로 이 비즈 바늘이 없는데 비즈 바늘처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신 와이어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와이어를 적정 길이로 이만큼 잘라주고요. 저희 평집게로 끝을 잡아주고 중간에 이렇게 쭉쭉 펴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둥근 부분을 잡고 평집게로 꼭꼭 눌러주세요. 여기가 제대로 눌려야지 실이 안 빠져나가거든요. 이렇게 꽉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똑같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하나 실 걸어주고 원석을 하나씩 넣어줍니다. 짠! 임시방편이에요. 근데 뭐 꿀팁이 아닌 꿀팁이었습니다. 아무튼 이거 어떻게 끝내야 되지? 와이어는 집에 없어도 이거는 무조건 집에 있어. 반지꼬리, 바늘, 반지꼬리 세트 2,000원. 다이소에서 파는 거. 없으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없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긴 바늘을 찾아 꺼내주세요. 진짜 바늘은 끝이 뾰족하니까 조심하고 얇은 거. 0.3mm로 한번 해볼게요.